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영상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시황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좀 늦게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시간이 좀 인터벌이 길면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새벽에 좀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이 왜 그렇게 구성을 했냐면은 이 왼쪽 위가 블룸버그 통신 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페드 홈페이지하고 연결되고, 이쪽의 시세들은 위에 달러, 그리고 엔, 10년물 국채, 그리고 나스닥 선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발언이 나올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이 프레스 컨퍼런스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시장 쪽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었어요. 오히려 바닥 쪽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금리 쪽이 좀 안 좋게 흘러갔어요. 금리 결정 발표 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이전에도 약간 좀 내려온 듯한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금리 결정 내린 이후부터는 이 프레스 컨퍼런스 계속 발언할 때마다 계속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시세 회복을 못했죠. 그래서 금리 쪽 관련해서는 저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금리가 지금 5%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10년물 유동수익률은 4%에서 4.5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갭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금리를 더 변동시키지 않고 있는 페드 입장에서 올릴 수도 없고 내리기는 좀 한 템포 빠른 것 같고 하니까 유통수익률을 자꾸 기준금리 쪽으로 맞추려는 듯한 그런 운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운전이 예전보다 더 능숙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파월 의장 쪽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어제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페드가 우리는 지금 여유가 많다, 정책적으로도 여유가 많고 뭐 이런저런 여유가 많다. 사실 뭐 자금력 쪽에서도 QT를 최근에 했고, 또 재무부에서 현금을 많이 조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 쪽으로도 여유가 있죠. 유동성 측면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대처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내가 잘 할 테니까 그냥 기다려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작년에 4월경에 시카고 페드의 굴스비 총재 있잖아요. 그분이 시카고 이코노미 클럽에서 발언했었던 그 내용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년 전이나 지금 거의 1년을 넘어서 거의 1년하고도 한 2,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놓고 봐도 그분들의 입장은 거의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은 변동수가 있지만 페드가 가는 길은 옳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분들이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시카고 페드의 굴스비 총재 발언을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발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들 말씀에 동조하자라는 차원도 아니고 이분들이 옳다라는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페드 인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고 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어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나타났었던 그 인터뷰가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화면도 한번 보고 넘어가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That's definitely harder in an unpredictable world that's full of pandemics and wars and cryptocurrencies and bank runs, but we will figure it out. This is Chicago, and we know how to get the job done no matter what the conditions are. We know that there is no bad weather, there is only bad clothing. So take comfort in this. The financial stress may come and go, but the Fed is forever. Unless these conspiracy nuts succeed at abolishing the Fed, at which point you're all going to be on your own. 방금 전에 굴스비 총재 얘기하는 거 보면은 페드의 본색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 본 그 동영상 이전에 했었던 얘기들은 이 최근에 나타났었던 재정적 스트레스 상황, 긴축 정책을 했기 때문에 나타났었던 상황, 그것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중함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1년 전 얘기인데 이 얘기는 최근에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풍이 일어나는지 확인될 때까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했을 때 금리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역풍, 지난 1년 동안에 그런 일들 많이 나타났었죠. 은행도 망하고 사람들도 피곤하고 올라간 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물가가 정체되는 거죠. 그런데 금리로 인해서 비용은 계속 증가되는 것이고요. 그런 역풍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에 이미 다 올려버렸으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금리 인상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페드 인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톤은 1년 전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벌려놓은 일은 더 추가적으로 강도를 높이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나쁜 날씨는 없다,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이 문제다, 금융 문제는 항상 왔다 갔다 한다, 페드의 책무, 페드가 해야 될 일은 계속 지적된다. 어떻게 보면은 정책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항상 중요한 것이고, 금융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항상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페드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정책 수단은 항상 유지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제 파월 의장이 했었던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당일날 나타났었던 CPI 지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인지하고서 페드 임원들이 의사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그 질문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들으면서 헷갈릴 정도였어요. 이분이 점점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걸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당시에 페드 의장이 그린스펀이었잖아요. 그때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다 해석이 다 틀렸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제 파월 의장도 임기 초반에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냐,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분도 듣는 사람이 도대체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 이 표정, 어제 파월 의장의 스피치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마음은 이런 표정 아니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FOMC 회의는 그런 식이었다라고 치고요. 이제 시장의 영향, 그리고 또 남아있죠. BOJ 통화정책회의, 그쪽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달러, 그리고 엔, 이쪽을 봐야죠. 어제 페드 쪽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한 거는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뽑아 쓰고요. 일단 점도표를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3월 달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것이 어제 겁니다. 비교해 보면 올라갔죠, 위로. 3월 달에 뽑았었던 수치들 보면은 올해 말에 4.5에서 4.75, 여기에다 찍은 점들이 가장 많죠. 그리고 2025년 말에는 3.5에서 4 이렇게 많이 찍어놨죠. 이쪽 뒤는 사실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올해 말에 여기에 대선이 있는데 사실 대선 이후에 금리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하여간에 일단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 자료를 베이스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달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4.5가 하단이었던 게 4.75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 이쪽이 많았잖아요. 4.5에서 4.75가 점이 되게 많았잖아요. 2, 4, 6, 8, 9개. 그런데 이제 4.75에서 5 하고요. 5에서 5.25까지 이 점 개수가 비슷하잖아요. 아래가 2, 4, 6, 8개, 위에가 2, 4, 6, 7개. 비슷비슷해요. 5에서 5.25가 될 확률도 크다라는 거죠. 올해 말 금리가요.
그리고 내년 말 금리가 4에서 4.25. 이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3월에는 하단이 3.5였잖아요. 그리고 그 뒤는 의미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긴 되는데 그거조차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결정 난 다음에 이 자료 나온 다음에 국채 금리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변했나 패드워치 2를 한번 살펴보면 패드워치 2에서 보는 기준금리 흐름이요. 위의 그림이 3월 회의 이후에 가장 안 좋았었던 때입니다. 그때는 2025년 말에 4.5% 기준금리까지 설정이 돼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 6월 회의 이전까지 좀 완화가 됐을 때가 3.5까지 내려올 수 있다. 2025년 9월에 그 정도까지 완화가 됐었던 때가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10년물이 많이 강세를 보였었죠. 근데 이제는 가장 안 좋았을 때하고 시장 심리가 좀 완화됐을 때 거의 중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 9월에 4에서 4.25.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은 호키시한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파월은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코멘트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도 안 좋아지다가 다시 반등하기도 하고 다시 깔아앉기도 하고 주식시장의 경우는 나스닥은 그냥 계속 일사천리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점도표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0년물 금리가 과연 어떤 경로를 보일지 생각을 해봐야죠. 위에 같은 경로를 보일지 아래같이 계속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아래쪽에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 과거 2018년도에 긴축이 끝나고 완화될 때 그리고 그 완화되는 모습이 마무리될 때 그때 기준금리하고 10년물 금리가 어떤 상관관계를 보였었는지 그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금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게 되면 10년물 금리는 먼저 반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롱거런을 봤을 때 그 하단이 지금 2.5에서 3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3% 위에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26년의 점도표하고요. 롱거런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2026년 이후는 금리가 하락될 가능성보다는 반전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에 10년물 같은 그런 경로가 나타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시장 심리가 악화된다면 이거보다 더 위에서 반전될 수도 있겠죠. 그 목표 금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의 목표 금리가 4에서 4.25. 그 뒤는 불확실하고 3% 이하로 가기가 힘들다. 이 상황으로 우리가 국채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페드 쪽 스탠스가 이런 식으로 호키시하게 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연 배경은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고용지표 나왔을 때 금리 이렇게 튀었죠. 그리고 이번 주 일정에서 국채 입찰이 이렇게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때마다 금리 출렁출렁 움직였고요. 이번에 CPI 나오면서 쭉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FOMC 회의 자료 나오면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때 나타났었던 모습이 달러가 반등을 하는 최근의 모습. 그러다가 어제 푹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 모습입니다. 제가 줄긋기 잘 못하는데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아래로. 얘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의 마무리 국면이죠. 이게 N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N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게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다면 어제 달러가 너무 약세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장중에 보였을 때 그것을 돌려 세우게끔 운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파월 의장이요. 그것이 또 N을 장중에 강세로 만드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오늘 또 반전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절묘하게 운전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나도 날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는 정책도 있고 재무부는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결국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득 볼 수 있는 그 흐름으로 가져가겠다. 이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년 전에 시카고 페드 굴스비 총재가 얘기했던 것도 비슷한 얘기고요. 그것이
정책을 계속 이어왔었던 지난 1년간에 보여줬었던 페드의 본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제 또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무리가 내일 BOJ 통화정책에서 파월의 뜻이 우에다 총재의 입을 빌어서 표현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BOJ 통화정책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주말의 내용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